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제가 요 직전에 올린 영상에 기를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아니고요. 사실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중간 박사학위 논문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중간 발표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 1차 지도위를 마치고 지도위원 교수님들의 설명을 듣고 이제 제 지도위 구성원분들이 아닌 다른 교수님들과 석박사 연구 동료진들 앞에서 제 연구의 진행 상황과 1차 지도위 이후의 수정 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다른 교수님들의 플로어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떨어요. 진짜 많이 떨어요. 내과에 가면 너무 긴장되면 좀 안정되는 약을 주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또 그런 게 있다요. 그 약 먹으면 내가 너무 편안해져서 본래 준비했던 것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 약도 그러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 번은 뭐 우황청심환이든 저기 뭐지? 약간 이렇게 약국에 보면 이제 진정되는 그런 마시는 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먹어봤는데 제 떠는 수준에는 딱히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요. 사실 어릴 때 수영대회 나가고 뭐 발표회 나가고 이럴 때는 안 떨었던 것 같은데 대학원에 오고부터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이 됐는데 그날 당일 이제 발표 당일에 완전 꼴딱 밤을 새고 막 진짜 발표 직전까지 발표 자료 계속 만들고 소정하고 발표 대본도 만들어 보고 해서 부랴부랴 학교에 갔었는데요. 중간 발표가 제가 2명 중에 2번째 순서였는데 첫 번째 발표하신 언니 발표를 들으면 좀 안정이 될까? 왜냐면 저희 방 연구 동료, 그러니까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군이 먼저 발표를 하니 내 긴장감이 풀릴까 했는데 언니가 너무 또 잘하시니까 제가 긴장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딱 그 강단 앞에 교단에 서니까 조금 그러니까 몰입을 약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이제 와다다다 얘기는 할 수 있었다. 물론 말은 몇 번 절었지만 제 연구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서 떠드니까 참 저 노잼 인간이 된 것만 같은데 재밌는 얘기를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간 2주를 쭉 돌이켜 보니까 중간 발표 이후에 또 저희 방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련 일을 좀 열심히 하느라 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벚꽃이 엄청 만개까지는 아니고 한 60~70% 막 다 폈잖아요. 요 며칠 날씨가 엄청 좋고 막 16도 높으면 막 18도 이렇게 낮 기온이 되는 와중에 여러분들 벚꽃 좀 보셨나요? 뭐 바쁘신 와중에도 그래도 꽃은 폈다 금방 지니까 꽃 구경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도 이제 막 시장 근처까지 꽃길이 좀 있는데요. 그 벚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릴 때 저는 지금도 올드팝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올드팝을 듣고 있으면 약간 이런 노래는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노래가 지금 당장이 잘 안 떠오르지만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이런 막 올드팝 중에 좀 아니면 컨트리 그런 장르의 노래를 들으면 약간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양갈래가 잘 어울리는 도심 속에 사는 여성이지만 어쨌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각박한 나날들을 살다가 지쳤을 때 들으면 엄청 위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벚꽃을 보니까 또 막 옛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내가 만들어야지? 라는 대략의 생각이 있었는데 유튜버 이제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유튜버분들께서는 뭐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렇게 모아서 간편하게 묶기도 하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묶어서 제목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은 막 되게 시적으로 표현해서 뭐 나의 우울이 나를 잠식할 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가지고 막 좀 우울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냐면 첫째, 사람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 빨리 해야 된다. 모든 새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빨리 실현하는 사람이 뭔가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만약에 그거를 조금 뭐랄까요, 데이터화 해놨으면, 그리고 해시태그라는 그런 개념을 제가 먼저 생각했으면 어떤 노래에 여러 해시태그를 달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좋아하겠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참 좋은 대표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떠들려니까 굉장히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시장 산책을 하다가 제가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한 분 한 분이었는데 여성분이 젊었고 저한테 저기요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말 걸기 어렵게 생기진 않았어요. 좀 말 걸면 왠지 대답 잘해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자주 이렇게 그런 대화 요청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그분들의 목적이 모두 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무려 옛날 옛적에 20대 초반에 저기 서울 어딘가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그때도 그 구성은 똑같았어요. 여성분, 남성분 한 분씩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저기요 이렇게 부르셔서 그때는 되게 제가 시니컬한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되게 눈이 맑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조금 재밌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막 많진 않았어요. 막 눈이 맑으시네요 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런 개인정보를 묻는다는 게 되게 두려웠는데 뭔가 그런 희한한 분위기를 풍기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름을 막 가짜로 말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미안. 하여튼 근데 이름만 말했어요. 하여튼 근데 어머님 이름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는 약간 뭐라 그래? 사춘기 넘어서 하여튼 그 되게 힘든 시기였어가지고 어머니 이름 아프다고 하니까 그 길목에서 뚝뚝 울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호응을 하시면서 어머니 이름이 아픈 거는 자기들이 기도를 올리면 고쳐주실 수 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순수하게 생기셨고 뭐 산에서 오래 수행을 하다가 갓 내려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시니까 제가 약간 홀려버린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아주 근처에 가르키면 보이는 그 건물에 3층에서 기도를 매일 올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아서 가서 같이 기도를 올리면 더 조상의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어요. 하여튼 근데 따라갔는데 되게 데모 같은 분이 나오셔 가지고 "어우 잘 왔다. 자기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다." 이러시면서 물을 나눠 저한테 한 컵 주셨는데 그 이제 3명이 된 거죠. 그 데모님이랑 젊은 2분, 저를 인도해서 이렇게 간 2분이 이제 총 4명이 한 방에 이제 들어가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3분은 물컵이 같고 저만 다른 물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 갑자기 좀 무서웠어요. 그거 마시면 제가 갑자기 잠들어 버릴까 봐 물은 안 마셨는데 하여튼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덕을 쌓으려면 뭐 조상님께 이제 제사 뭐라 그래. 하여튼 이렇게 차례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환복할 수 있는 그 한복을 가져오시겠다고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같은 걸 이렇게 착착 치시더니 갈아입으라고 한복을 주시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분명히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공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새 엄청 화려한 제사 차례상 그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막 엄청 음식도 많고 그러고 이제 더 방 쪽 안쪽을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음식과 요리 막 설거지도 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되게 경건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그 절 올리기가 하고 절을 막 배흥 뭐 이런 거였나? 절을 올리고 갑자기 저보고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절도 엄청 빠른 템포로 올렸어요. 막 배흥 이거에 그냥 막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손을 내밀어 보래요. 그리고 무슨 종이를 이렇게 싹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를 태우면 뜨거울까 봐 겁이 났는데 하나도 안 뜨겁고 그냥 손바닥에서 화르륵 타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가 탄 그 흔적이 한 2주 갔어요. 그래서 와 내가 엄청난 기도를 올렸나 보다 그런 착각을 좀 했었던 2주 정도는. 하여튼 근데 그 다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로는 이제 성의를 표해야 기도가 더 잘 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뭐 일부를 약간 기부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의 속셈이 이거였군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엄마의 아픔 이름에 있는 어떤 아픔을 없애려는 그 일념하에 돈을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체크카드밖에 없었거든요. 송금이라는 것도 저는 이 모바일로 안 하던 상태여가지고 제가 진짜 수중에 돈이 없다. 진짜 다 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서 송금을 해줘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사실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뭐 어떤 종교인지 사실 뭐 특정할 만한 정보가 더 있는 건 아니었고 조금 이상한 곳에 제가 홀려서 따라갔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렇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제게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재밌었고 그러고 돈을 보내진 않았고요. 뭐 몇 번 그 똑같은 길목에서 마주쳤는데 모르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하여튼 그 경험 이후에는 엄청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면 잘 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쭈절거리느라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되게 몰라요 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빠르면 내일 늦으면 언젠가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